자,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되는 이제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작품은 우리가 과학 때에도 한번 했었던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극갈래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극갈래는 서사갈래와 마찬가지로 사건과 그 갈등이 드러나는 문학 양식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사건과 갈등이 드러나는 문학 양식이라고 하는 점은 바로 뭐다? 소설과 의 공통점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희곡 시나리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극갈래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극갈래도 마찬가지, 소설도 마찬가지고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허구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하지만 서사갈래와 달리, 그렇죠? 바로 뭐다?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드러내고 관객에게 사건의 전개 양상을 직접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소설과 차이점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우리가 아까 그 엇박자 D를 공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서술자라고 하는 대상이 존재를 하죠. 이게 작품 속에 엇박자 D처럼 작품 속에 등장하는 1인칭 시점일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아예 작품 밖에 있는 3인칭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서술자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를 해가지고 그 서술자가 사건을 어떻게 보면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희곡이라고 하는 건 서술자가 존재할 수가 없고 오로지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만으로 이제 뭡니까? 내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처럼 극갈래는 눈앞의 관객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서사갈래보다 현장성이 더욱더 강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이걸 통해서 드러내니까 당연히 현장성이 더욱더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대에서 직접 관객에게 보여주거나 영화로 상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장면을 구현하는데 제약을 받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대에서 공연할 때는 그 뭡니까? 무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등장인물의 수도 한 그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반면에 카메라를 가지고 하게 되면 비교적 제한이 덜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제약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희곡보다 이제 시나리오 쪽, 즉 영화나 드라마를 쪽이 훨씬 더 제약이 조금 덜하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희곡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희곡은 연극의 대본으로 무대 상영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연극의 대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목적은 바로 뭐다? 무대 상영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희곡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해설, 대사, 지시문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 해설은 바로 뭐다? 극의 첫머리에서 무대장치, 등장인물, 배경 등을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는 해설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대사는 말 그대로 등장인물이 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시문은 바로 무대장치, 음향과 조명 효과, 등장인물의 행동, 표정, 심리 등을 지시하는 것을 이렇게 지시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다 우리가 또 하나 좀 자세하게 희곡의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희곡의 구성 요소도 역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해설. 자,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 대본의 첫 머리에 배경, 등장인물, 다음 무대, 구성 등을 설명하는 부분이 해설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 해설은 당연히 바로 뭐다? 관객이 볼 수 없는 글이죠. 일종의 해설은 바로 뭐다? 무대를 연출하는 뭡니까? 연출가를 위해서 작가가 써놓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작품은 이러이러한 의도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대사. 이거는 등장인물의 말이죠. 자, 근데 대사도 다시 우리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대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둘 이상의 인물들이 주고받는 말을 우리는 대화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독백. 독백은 한 인물이 혼자 하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맥베스 같은 데 보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거는 자기 혼자 있을 때 혼자 스스로 고민하는 거를 혼자 말하는 거니까 독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방백. 자, 방백은 바로 뭐다? 자, 한 인물의 마음속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다? 무대 위 다른 인물들은 들을 수 그렇죠 없다고, 물론 진짜 못 듣는 건 아니지, 귀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들을 수 없다고 약속된 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건의 진행에 꼭 필요한 그 마음속 말 같은 경우는 관객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렇다고 진짜 그거를 마음속 말이라고 뭡니까? 배우가 마음속으로 대사를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부러 들리게 소리는 하지만 이거는 이 인물의 마음속 말이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은, 무대 위 다른 인물들은 들을 수 없다라고 약속된 말을 우리는 방백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지시문이 있죠. 그렇죠? 자, 지시문도 역시 이제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작 혹은 행동 지시문이 있죠. 이거는 인물의 표정, 행동, 그 다음에 억양 등을 지시하는 말이 동작 지시문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대사 앞에 괄호의 형식으로 많이 구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다? 무대 지시문. 자, 무대 지시문은 바로 조명, 음향 효과 등을 지시하는, 무대 장치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게 무대 지시문이고, 무대 지시문 같은 경우는 대사와 대사 사이에 일종의 한 줄을 띄워가지고 이제 그 독립된 지시문의 형태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의 내용이 어떤 지시문이다라는 걸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작가는 이와 같은 희곡의 구성 요소를 유기적으로 조직하여서 주제를 형상화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렇지. 자, 그럼 보답시다. 여기 보면 낱말 뜻이 있는데 상연이라고 하는 거는 연극 따위를 무대에서 해서 관객에게 보이는 걸 상연이라고 하고, 알겠죠?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상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바로 뭐야? 영상을 통해서 관객에게 보여주는 걸 상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연이라고 말을 쓰는 것과 상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쪼잔한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희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무대 위에서 그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그 뭡니까 그 공연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상영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아이들은 앞에 설명이 다 맞으니까 맞겠네 하지만 상영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때문에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상영은 오직 드라마나 영화에만 적용되는 시나리오에만 적용되는 용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연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뭡니까? 반드시 희곡에만 해당되는 낱말이다라고 꼭 구분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희곡은 상연을 하는 거고 영화나 드라마는 상영을 하는 거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아주 쪼잔한 유형의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은근히 학생들이 많이 낚이는 그런 선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태영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파수꾼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현대 희곡이고 그 다음 커튼이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극이 끝나는 단막극입니다. 한 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풍자극, 우리 사회의 모습을 풍자하는 연극입니다. 자, 성격은 그러니까 당연히 풍자적이고 그 다음에 비판적이고 그 다음 우화적, 그렇죠? 우회적, 돌려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배경은 어느 마을 밖, 그렇죠? 광야의 막무가 배경입니다. 제재는 촌장과 파수꾼들의 위선을 다루고 있고 주제는 진실을 향한 열망과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특징은 첫 번째, 자, 우화적인 방식으로 주제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작가도 이제 이 작품을 만들 때 옛날 이솝우화 중에 하나인 뭡니까? 그 양치기 소년, 그렇죠? 바로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나온 그런 작품이죠. 그다음 상징적 의미의 소재와 인물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 적었습니까? 네.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살펴보다 합시다. 준비됐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앞부분 줄거리. 자, 이리떼가 자주 출몰한다는 마을이 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리떼가 자주 출몰한다는 마을. 이게 바로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그 마을 사람들은 이리떼를 몹시 두려워한다. 마을에서는 이리떼가 온다는 소리에 놀라서 도망치다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도 발생한다. 파수꾼 세 사람은 마을 밖 막루에서 이리떼의 습격을 마을에 알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파수꾼 가가 막루 위에서 이리떼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막루 아래에 파수꾼 나와 다른 북을 쳐서 일대의 습격을 마을에 알린다. 막루에 새로 파견된 지 얼마 안 된 파수꾼 단은 어느 날 막루 위에 올라갔다가 이 일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는다. 파수꾼 단은 그 사실을 편지에 써서 운반인을 통해 촌장에게 전달한다. 라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올려놓고. 자, 아침 식사하겠니?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파수꾼 단은 바로 뭐다? 이리때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건 이리때의 진실을 알게 되어 충격에 빠진 파수꾼 다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는 거죠. 자, 뭘 좀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거란다. 예, 남은 닭고기 너나 먹으렴. 음식 담긴 접시를 다에게 가져다가 턱 밑에 받쳐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가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바로 뭐다?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라는 걸 지금 지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던 동작 지시문이다. 혹은 학교 수행문에 따라서 행동 지시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라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내 얼굴이 헬쑥하다, 몹시 아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수꾼 나는 지금 파수꾼 다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파수꾼님, 응? 이리는 정말 없는 거죠. 오라, 넌 이리가 무서워서 병난 거구나. 요 겁쟁이. 우리 양철북을 두드리자. 그걸 힘껏 두드리고 있노라면 이리 때가 덜 무서워질 거야. 양철북을 쳐요? 그래, 치는 법을 가르쳐 주마. 자, 소용없어요. 그건 사실을 말씀드리죠. 오늘 새벽 눈을 뜨고 있던 건 적군이었어요. 모두들 잠을 잤고요. 그 틈을 노려 이 때가 습격해오면 어쩌나 하고 전 두려웠어요. 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 때, 이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 이리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거짓. 즉,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 이념이자 그렇죠? 바로 공포 정치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거짓된 공포를 심어줘가지고 그로 인해서 마을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일종의 그런 지도자들의 그 정치의 수단, 공포 정치의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 작품이 지금 만들어졌던 1960년대, 70년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군사 독재 정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소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때가 습격해오면 어쩌나 하고 전 두려웠어요. 그래서요, 저는 막루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저는 이 황야의 전부를 바라보았죠. 아무데도 이리는 없더군요. 보이는 거라고는 저 멀리 하늘가에 흰 구름뿐이었어요.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흰 구름. 이게 바로 뭐다? 이리 때의 정체이고 이것이 바로 진실이다. 파수꾼 다가 추구한 일종의 평화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걸 향해 막루 위의 파수꾼은 이리 때다 외쳤습니다. 3번이나요? 3번. 그렇죠. 즉 바로 파수꾼 다가 이제 목격한 진실은 바로 뭐다? 그 높은 곳에서부터 3번이나요? 3번까지 꺽쇠로 표시하고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파수꾼 다가 목격한 진실이고 이 진실은 바로 뭐다? 이리 때는 없고 오직 흰 구름뿐이다 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저는 막루 위에서 그걸 제 눈으로 보았어요. 이 때라고는 없어요. 흰 구름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얘야, 난 내 마음을 안다. 넌 막루 위에 올라가고 싶었겠지. 이리가 무서웠고 더구나 어린 너에게 이 쓸쓸한 곳이 맞질 않는다. 그래서 넌 헛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파수꾼 다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파수꾼 다의 말을 믿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저는 정말 막루 위에 올라갔었어요. 그럴 리 없어. 넌 아까부터 제정신이 아니더라. 덫으로 어찌 구름을 잡겠느냐고 횡설수설할 때부터 난 걱정스러웠다. 제발 이리 데가 없다는 소리는 하지도 마라. 여기 낮은 곳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리 데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얘야, 자꾸만 우기지 마라. 나는 이 황야에서 평생을 지냈단다. 넌 여기 온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고, 그런데 사흘밖에 안 된 내가 평생을 보낸 나보다 뭘 잘 안다고 그러니?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로 뭐다? 우리는 파수꾼 나의 그런 모습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 파수꾼 나는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도 않는 이리때 때문에 평생을 이 막루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야. 그 말은 파수꾼 다의 말은 바로 뭐다? 파수꾼 나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평생과 신념 자체가 뭡니까? 부정당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적어 놓도록 합시다. 바로 자신의 신념을 부정하는, 그렇죠? 파수꾼 다의 말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렇죠? 자, 계속 보다 합시다. 자, 이리때가 몰려온다. 자,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북을 두드린다. 다는 여느 때와 달리 침착하게 일어선다. 그렇죠? 왜? 지금 파수꾼 나는 이리때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담요를 벗어 네모 반드시 갠 다음 식탁 위에 놓는다. 그는 북을 두드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거짓된 이리때를 믿어가지고 평생을 북치는 데 바친 파수꾼 나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파수꾼 다가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꺽쇠로 표시하고 적도록 합시다. 바로 자, 이리때의 존재를 믿고 평생을 북을 두드린 파수꾼 나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자, 북소리 중지. 이리때는 물러갔다. 정말 이리가 있다고 믿으세요. 보렴, 방금도 이리때가 오질 않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죄송해요. 그렇죠? 하지만 어쩜 그 많은 나라를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올려놓고. 자,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라는 거지. 그치? 즉 바로 뭐다? 오히려 진실을 몰랐을 때가 훨씬 더 나았다라고 지금 파수꾼 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리 때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렇죠? 마음이 더 괴로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히려 체제에 순응할 때가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죠? 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죠? 내가 생각하고 갈등하고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편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그땐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땅에 엎드리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이의가 없으니 땅에 엎드려야 아무 소용없고요. 양철국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오직 이제는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자,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자, 저번에 방학 때도 한번 얘기했었죠? 자, 이 작품의 특징이 바로 뭐다? 한 사람이 1인 3역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바로 뭐다? 다른 희곡과 달리 해설자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한 사람이 1인 다역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촌장이 해설자이고 동시에 운반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검은 옷차림, 이해심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이거는 여기서 드러나는 건 바로 뭐다? 촌장의 저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모습은 굉장히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이해심 많아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로 뭐다? 이후 인물의 위선적인, 그렇죠? 저 면모를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의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아, 촌장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자,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에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라오곤 했던 곳이지요 라는 거죠. 다 적었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딸기, 그렇죠? 딸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자, 바로 거짓과 부당한 권력으로 누릴 수 있는 혹은 얻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사람들을 공포로 통제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딸기를 따라오곤 했던 곳이죠.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덫이 깔려있고 막루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에만 열중했으니까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라는 거죠. 지금 저번에 방학 때도 얘기했지만 바로 뭐다? 실은 이 편지는 바로 뭡니까? 이 때가 없다는 진실을 알리기 위한 편지였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미화시켜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편지는 바로 뭐다? 파수꾼 다가 이 때가 없다는 것을 촌장에게 알리는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다? 미화해 표현함으로써 내용을 숨기려는 이러한 의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 이곳에 찾아오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오래 뵙지 못했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오다 보니까 저쪽 덫에 이리가 치여 있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했었죠. 그쵸? 바로 뭐다? 파수꾼 다와. 그쵸? 단둘이 있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쵸? 자, 이리요. 어느 쪽이요?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저쪽요. 저쪽 찔레동굴 미치던가요. 드디어 잡는군요. 그쵸? 자,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다 적었죠? 칠판을 봐야지.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내가 보낸 거니 내 촌장이. 자,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진짜 고맙겠습니까? 아니지, 그치? 자, 밑줄 칩시다.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자, 이거는 반어적 표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바로 뭐다?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한 불쾌함을 이렇게 반대로 표현을 한 거죠. 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본 모양인 거다. 이 때는 없고 흰 구름뿐. 그쵸? 이게 바로 뭡니까? 편지에 쓰여 있는 내용이고, 이게 바로 편지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진실이죠. 자, 그 수다쟁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에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내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은 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일부러 이렇게 어떤 사람이 도끼를 들고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그렇죠? 바로 촌장의 이 부정적 상황을 가정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파수꾼 다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이러한 효과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말을 집어넣은 거죠. 알겠죠? 자, 도끼는 왜 들고 와요?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그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다? 지금 촌장은 촌장이 자신의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말로 지금 회유를 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의뢰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그렇죠? 이미 촌장은 바로 뭐다? 이리가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바로 촌장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음을 드러낸다는 거죠.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난 알고 있지.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 때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그렇죠.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얘야, 1위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 단결했다라는 거지. 그치? 자, 밑줄 칩시다.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 단결했다.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이리 때가 있다는 거짓이 오히려 뭘 만들었다? 마을의 질서와 단결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촌장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건 안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국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었다고만 할 수는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내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지. 그 즉 바로 뭐다? 진실을 밝히게 되면은 바로 뭡니까? 마을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파수꾼 다. 그치. 파수꾼 다에게 지금 바로 뭡니까? 그 책임을 지금 전가를 한다는 거죠. 마치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면 마을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말하면서 파수꾼 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더라는 거죠. 책임을 떠넘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엄밀히 얘기하면 아예 처음부터 이런 거짓이 없었다면은 이런 진실을 밝힐 필요도 없었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바로 뭐다? 파수꾼 네가 이 진실을 밝히는 건 잘못된 거야. 마을의 질서를 해치는 거야. 네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해 하면서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말에서는 바로 뭐다? 촌장의 자기 합리화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막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자, 뭐라고?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 후에 웃으며, 그렇죠? 굉장히 지금 뭡니까? 머리도 굉장히 똑똑하고 용이 주도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사실 우습기도의 이리 때 그게 뭐냐? 잊지도 않은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놓고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둘렀다. 막루도 세웠고 양철북도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막루, 그 다음에 양철북, 이것은 바로 뭡니까?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마을 밖에 있는 이리를 위한 게 아니라 마을 안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럼 총장님 저와 같이 막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그래, 외치마. 아, 이젠 됐어요. 혼잣말처럼. 그러나 잘 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고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때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뭘 망설이시죠? 아니,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온한 얼굴에서 혀가 날름 나왔다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건 마치 무슨 모습? 뱀의 모습을 지금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교활하고 위선적인 촌장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즉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니. 막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진 이리에게 몰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꼭세로 표시합시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1위 때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없는데 진실이 밝혀진 첫날 사람이 이제 죽는 살인사건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바로 파수꾼 다의 불안감 그리고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다 적었어요? 네. 오케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자, 보도 합시다.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라는 거지. 그치? 지금 바로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지금 끔찍하게 이렇게 묘사를 함으로써 파수꾼단을 더욱더 지금 불안하게 하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자, 너는 얘 끔찍해 얘.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라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지금 이러한 결과가 혹시라도 일어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파수꾼 다가 의도한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일부러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파수꾼 다한테 있다는 식으로 지금 전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자 파수꾼 다가 그렇죠? 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파수꾼 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 때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내가 본 그 흰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그렇죠? 자, 위로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내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지금 파수꾼 나를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진실을 믿지
못한다며 파수꾼 다의 말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창백해지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깨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진짜로 이렇게 약속을 지킵니까? 아니죠. 그쵸? 바로 여기서는 바로 뭐다? 거짓 약속을 하여 파수꾼 다를 속이고 회유를 했다는 거죠. 그쵸? 자, 꼭 약속하시는 거죠. 즉 결국 파수꾼 다가 넘어간 거죠. 그쵸?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물론 약속하지. 자, 정말이죠, 정말?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자,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그쵸? 자, 또 허치였습니다. 이리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보면 달아나가 없어요. 자,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미안합니다. 이번엔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파수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바로 파수꾼 나는 바로 진실보다 그렇죠? 권력에 아첨하는 것을 중시하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실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저 세제에 순응하면서 권력에 아첨하는 것을 더욱더 추구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바른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촌장에게 안겨있는 달을 가리키며 그엔 지금 몹시 아픕니다. 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그렇죠? 자,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지요 라는 거죠. 그치? 즉 바로 뭐다? 자, 여기서는 바로 진실을 추구하는 그렇죠? 파수꾼 다의 마음을 그렇죠? 미숙한 젊은 시절에 혈기로 치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시 중에 보면은 그 플라타너스 나무가 나오는 시가 있거든요.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중년이 된 그 화자가 자신의 친구들하고 이제 모이는 장면을 나오는데 그 바로 다음에 이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바로 뭐다? 그 자유가 없는 곳에서 그 어두운 면에서 뭡니까 자유는 햇빛이 없는 곳에서 이제 그 뭐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 모여가지고도 뭡니까 넓은 이상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뭡니까 밤을 새도록 토론을 하고 열정을 보이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뭐다 사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집안 이야기, 가족 이야기, 자식 이야기 같은 일상적인 체제에 순응하는 모습을 사는 그런 모습을 대비적으로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촌장은 바로 뭐다 파수꾼 다의 모습을 바로 그 화자가 얘기했던 젊은 시절 잠시의 그 가지는 진실에 대한 약간 열망, 열기 이런 거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줘야 하는 건데 다에게 얘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거 빨리 좀 나아주렴. 힘없이 웃으며 고마워요.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훔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소설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바로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그렇죠 설정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거는 효과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뭐다? 희곡의 한계인. 그렇죠? 저 공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을 하는 거죠. 왜? 한정된 무대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전체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관객을 마을 사람으로 설정을 함으로써 뭡니까? 더 많은 배우가 무대 위에 올라올 필요가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진짜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이 마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진실보다는 사실 바로 뭐다? 언론에, 그쵸? 의해 좌지우지되는, 좌우되는이라고 씁시다. 쏘리. 좌우되는 민중의 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야. 알겠지?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관객들이 마을 사람들과 같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바로 1960년대, 70년대 군사 독재 정권에 살던 그때 당시 민중들의 모습이 딱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뭡니까? 5.18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 광주 안에서는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그 대학생들에서 시작된 운동이 다른 사람들까지 퍼져가지고 전체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반면에 뭡니까? 언론에서는 외부 다른 지역에는 이 뭡니까? 움직임이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그 무장공비들이 내려와서 광주 지역의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지금 마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전부 다 그때 당시 광주 사람들을 이 빨갱이 놈들이라면서 막 욕을 하고 오히려 알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언론에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진실을 알았다라는 거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언론에 의해서 그렇게 알게 된 거지, 이 사람들도 지금까지 한 번도 진실에 대해서 의심해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관객으로서 설정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마을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들이요. 관객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촌장이,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그렇죠? 자, 여기서 적도록 합시다. 바로 자,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하여 무대의 제약을 극복하고 잘못된 권력이 유지되는 현실을 자각하게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자,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그릇 보이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게 때인지 아니면 흰구름인지 직접 이하의 입을 통하여 들어봅시다. 해서 파수꾼 다를 지금 거짓말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죠. 자, 파수꾼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막루를 향해 걸어간다라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왜 얘는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괴로워하는가? 그렇죠? 당연히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가 드러난다? 바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괴로움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자,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얘야, 괜찮겠니?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 때랑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막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에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았지? 응. 자,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파수꾼단은 막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그쵸? 여전히 파수꾼단은 바로 뭐다? 내적? 그쵸? 갈등을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야 되나? 이러면서 갈등을 하는 거죠. 자,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이리 때다. 이리 때가 몰려온 이리 때. 이리 때가 몰려온다라는 거지. 그치? 즉 바로 결국은 어떻게? 권력의 뭡니까? 그치, 순응해버리는 그런 파수꾼 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 이리 때다. 이리 때. 이리 때가 몰려온다. 자, 바로 진실을 알면서도 저 권력에 동참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북소리 중지 1위 때는 물러갔다.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1위 때뿐입니다. 그렇죠? 지금 거짓이 결국은 지배를 하게 됐죠. 자, 이 막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지요 라는 거. 즉 아까 앞에서는 바로 다음 날이면은 지금 뭐다? 진실을 말하겠다 해놓고는 이 막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촌장의 거짓으로 이룬 체제가 유지될 것을 암시하고, 이는 바로 촌장의 앞에서 다음날 말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걸 암시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1위 때의 습격까지는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그렇죠? 바로 진실을 말했던 사람을 오히려 처벌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그래서 진실을 알리려 했던 사람을 처벌하려는 권력자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1위 때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막루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 난 내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은 몰랐구나. 고맙다. 정말 잘해주었다. 자, 아니야. 난 몰랐던 건 아니었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되라고 약속하질 않았니? 난 그때 이미 알아본 거야. 넌 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라고. 자, 얘 나 좀 보자. 자, 한갓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너한테는 안 됐다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수꾼단을 오히려 지금 완전히 유배를 보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즉 바로 뭐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파수꾼 달을 사회와 격리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뭡니까? 이렇게 한번 잘못 거짓말로 들통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 파수꾼 다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죠? 바로 일종의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 내 마을에 오지 마라. 침묵.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는 진실이 묻혀버린 어두운 현실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 바로 뭐다? 파수꾼 다음, 그렇죠? 고독하고 암울한 내면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소리. 거칠게 돌려서 여기다 써야 되는데. 알겠죠? 화살표를 이렇게 올립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음향 효과. 바로 이거를 용어로 하면 이펙트. 이걸로 표현을 하는 거죠. 큰일 났네. 알겠습니까? 요거는 요게 아니라 요로 와야 되겠지. 그치? 들려온다. 자, 됐습니까? 큰일이구만 진짜. 시험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지금. 왜 먹자. 빨리 일어나가지고 일찍 잤어야지 그러면. 일찍 잤어요. 몇 시에 잤는데? 2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났는데? 7시, 8시 많이 잤구만. 아니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1시쯤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빨리 적어. 이 계약해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일 뿐입니다. 항상 얘기하면 강남 애들 3당 4락으로 공부한다는 거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거는 진짜 그런 공간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안 생깁니다. 그럼 강남 애들 다 뒤졌게요? 그런 애들은 강하게 자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자, 다 적었죠? 안 적었잖아 너. 저기 아직 빨리 적으세요. 자, 계속 봅시다. 난 저 사람들이 싫어.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민중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민중을 생각하지 않는 권력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 따기에 가 있다.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다. 그렇죠? 사이. 그렇지? 자, 그래서 대사와 대사 사이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그렇죠? 자, 사이. 자, 그럼 잘 있거라. 가시려고요, 촌장님. 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자, 제가 저만큼 바래다 드리지요. 덧도 좀 살펴볼 건 해서요. 함께 걸어가며.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북을 치던 내 모습이 멋있지 않던가요?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뭡니까? 진실보다는 자신의 그 대외적인 모습, 그리고 아첨, 이런 것만을 중시하는 파수꾼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촌장과 파수꾼 나 퇴장한다. 바람 소리만이 더욱 거칠어진다. 잠시 후 막루 위에 파수꾼이 이리 떼다를 외친다. 파수꾼 나는 조용히 양철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촌장의 권력을 지키는 이거죠. 지키는 파수꾼으로 일종의 권력의 파수꾼으로 전락한 그런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바로 인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1970년대, 80년대 우리 사회의 이제 그 뭡니까 군사 독재 정권이었던 당시 사회 모습을 풍자하고 비판하기 위한 이런 희곡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이때 당시에는 바로 뭐다? 당시에 그 뭡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전쟁이 어떻게 물론 뭐 말 그대로 휴전, 전쟁이 끝난 건 아니고 쉬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사실상 전쟁이 종식된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60년대, 70년대 하면 전쟁이 이제 쉬기 시작한 지도 거의 10년 이상 지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6.25 전쟁은 1950년에 일어나서 53년에 휴전 협정을 맺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휴전을 한 지도 이미 10년 가까이 넘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포의 대상을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그때 지배하려고 했었던 그때 당시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이런 비판과 풍자를 담고 있는 희곡이 바로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작품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숙제는 DSN1 파수분하고 엇박자 뒤 문제를 실어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알겠죠?